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홋카이도에서 9명, 카나가와에서 5명의 감염 발표 등 총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569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281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도쿄에서 8명, 카나가와에서 2명 등 총 15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82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83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0대와 6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 여성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의료 종사자이나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38명, 누적 사망자는 271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일주일간 10명을 밑돈 것은 5번째입니다. 도쿄도가 발표한 양성률은 1.3%입니다. 오사카, 효고, 교토 이 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이 21일 해제된 지역이죠. 이 세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를 맞은 첫 주말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오사카 도톤부리에는 휴업 요청의 해제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점포도 많아져 예전만큼의 북적북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해제 후 인파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백화점의 경우 주말에는 다른 지역에서의 방문으로 혼잡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휴업을 하였으며 JR 오사카역 앞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교토에서는 지난달 8일부터 휴지에 들어갔던 고쇼의 연중 공개가 23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았지만 입장 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지 못한 5개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되는 수도권 4지역 중 우선 도쿄를 먼저 살펴보면 23일 신규 확진자가 2명 발생하여 최근 한 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0.29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카나가와의 경우 신규 확진자 5명, 10만 명당 확진자 0.7명으로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사이타마와 치바의 경우 각각 0.2명과 0.1명으로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4지역을 합치면 0.34명으로 기준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홋카이도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 9명, 10만 명당 0.63명으로 기준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東京都も今日2人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ので、かなり感染者の数が減ってきている。北海道、埼玉、千葉、神奈川も現時点での数字はかなり低い数字で、病床の方も確保され余裕ができてきていると、重症者の数も減ってきている。不明経路も追っかけていっている割合もですね、私はいい傾向が続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います。 신규 확진자 수의 현상이 지속된다면 25일에도 선언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여부의 판단에 주말의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확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생노동성은 23일 도쿄 도내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를 위한 빈병상의 비율이 21일 시점에서 약 80%가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시점의 조사의 60%에서 개선된 수치이며 전국에서도 90%까지 회복하였습니다. 21일 시점의 도쿄의 병상 확보수는 3,300개이며 입원 환자는 753명, 비어있는 병상의 비율은 77%로 10% 미만이던 1일 시점에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계속된 자치단체의 비어있는 병상 비율은 홋카이도가 69%, 사이타마 83%, 치바 90%, 카나가와 87%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언이 해제된 간사이 세 지자체에서는 교토가 87%, 오사카 78%, 효고가 91%로 매우 여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수습되고 있는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입국 제한은 6월 중에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여름 이후 기업 관계자 등으로 대상을 좁혀 완화를 시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국 후 재입국 조치에 대해서는 출국 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은 후 입국 시 다시 검사해서 음성이면 숙소에서 14일간 대기 등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영자나 전문 인력 등 필수적 인재들이 먼저 시작하고 다음은 유학, 그리고 관광객은 상당히 나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단계적으로 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대상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으로 보이며 현 사태의 수습 상황과 경제적 관계나 인적 왕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발급된 비자의 효력 정지 및 입국자 전원에 대한 14일간 대기 요청 등의 조치가 5월 말까지의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며 정부 고위관료에 따르면 감염 방지와 경제 살리기 균형을 생각하며 입국 제한 완화를 신중히 판단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약으로 기대되고 있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임상실험의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립위생연구소 등은 증상이 심한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10일간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임상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약 4주간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퇴원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은 투여하지 않은 그룹이 15일이었던 데에 비해 투여한 그룹은 11일로 회복까지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일본에서도 치료약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사회조사 연구센터가 23일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7%였으며 이달 6일 실시한 전회 조사의 40%에서 급락하였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4%로 전해의 45%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모리토모 카케학원 문제로 정부 비판이 고조된 2017년 7월 지지율이 26%까지 하락한 이래입니다. 또한 내기 도박 문제로 사임한 도쿄고검의 쿠로카와 검사장의 처벌에 대해서는 징계 면직을 해야 한다가 52%로 과반이 넘었으며 당연하다는 33%로 징계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쿠로카와 씨의 정년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 아베 내각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와 모리 법무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가 47%,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가 28%로 70% 이상의 총리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지율로는 자민당이 25%로 전에 조사보다 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공명당이 4%로 여당의 지지율 또한 함께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연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내각과 여당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이 어수선한 것 같은데요. 과연 아베 내각과 여당의 행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독에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알코올 소독액 대신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가정용 세제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계면활성제 성분은 총 5가지 종류이며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알코올 소독액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용 가구,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의 세제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제품별 기재된 사용 방법에 따라 문고리나 책상 등의 소독에 이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안전상의 주의로서 손, 손가락, 피부 등의 소독에 쓰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스프레이통에서의 분무는 피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의 검증을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결과를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테라스하우스 시리즈에 출연 중인 여성 프로레슬러 키무라 하나가 23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속사의 홈페이지에는 키무라 선수의 사망 소식을 보고하며 팬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걱정과 슬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으며 조사에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망 직전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암시하는 글들을 보아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다고 알려졌으나 아직 사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나가노현 치쿠마시에서 22일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집을 나온 채 행방이 묘연해져 경찰 등은 치쿠마 강에 빠져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며 어제 오후 5시 반경 4세의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대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9시가 넘어 가족이 수색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오늘 오전 0시가 넘어 집에서 1km 남짓 떨어진 치코마강에서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며 의식은 있고 상처는 없습니다. 근처에서 소년의 자전거도 발견되어 경찰과 소방서는 두 사람이 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과 하류를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된 남자아이는 키 120cm 정도, 마른 삭발로 검은 긴팔 셔츠에 회색 바지, 푸른 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남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